상처는 흔히 신체나 정신에 가해지는 사건으로 설명되지만 이러한 설명은 상처가 단순한 고통을 넘어 도덕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순간을 포착하지 못한다. 상처는 아플 때가 아니라 기대 인정 가치가 침해되었다고 경험될 때 도덕적 성격을 띠게 된다. 바로 이 전환의 지점에서 도덕 감정이 탄생하며 이때 복수는 폭력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응답으로서 사유 가능해진다. 따라서 복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노나 공격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자체의 구조와 상처가 어떻게 개인적 고통을 넘어 도덕적 요구로 변형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도덕 감정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오래전부터 원한 붕괴, 도덕적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단순한 정서가 아니라 잘못에 대한 평가적 반응임을 강조해 왔다.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론에서 원하는 해악이 부당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될 때 발생하며 이미 정의에 대한 초기 판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 의미에서 원하는 맹목적 적대가 아니라 도덕적 경계가 침해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이다. 이후 P.F. 스트로스는 원한을 반응적 태도로 규정하며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개인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설명했다. 스트로스에게 도덕 감정은 윤리적 삶에 부과되는 요소가 아니라 그 매개 자체이다. 상처가 도덕적으로 중요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타인의 배려에 대한 기대를 깨뜨리고 그 위반에 응답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심리학 연구 역시 이러한 철학적 설명을 뒷받침한다. 야노프 불만의 연구는 외상이 고통 그 자체보다 세계가 공정하고 안전하며 통제 가능하다는 기본 가정을 무너뜨릴 때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해악이 우연이나 불운이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부당한 것으로 경험될 때 개인이 세계와 타인에 대해 맺고 있던 암묵적 도덕 계약은 파열된다. 이 파열은 두려움이나 슬픔과 구별되는 도덕 감정을 낳는다. 분노 원한 붕괴는 행위자, 규범 의무를 향해 지향되며 상처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위반으로 해석될 때 발생한다. 상처는 바로 이 해석의 순간에 도덕 감정을 탄생시킨다. 마사 누스바움의 논의는 이 과정을 인간의 가치와 번영 개념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녀에 따르면 감정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단이며 분노와 그 인접 감정들은 가치 있는 선이 부당하게 훼손되었을 때 발생한다. 누스바움은 궁극적으로 응보적 충동을 비판하지만 그럼에도 초기의 분노가 존중과 인정에 대한 요구와 결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상처는 신체나 정신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가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감각, 즉 도덕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훼손한다. 도덕 감정은 바로 취약성과 가치가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사회 이론은 상처가 언제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경험된다는 점을 추가로 보여준다. 악셀 호네트의 인정 이론에 따르면 도덕적 상처는 개인이 자아 실현의 필수적인 존중의 형태를 박탈당할 때 발생한다. 굴욕 배제의 경멸과 같은 무시는 분노와 붕괴라는 도덕 감정을 낳고 이는 인정 투쟁을 촉발한다. 이 관점에서 복수는 제도적 혹은 대인적 인정의 통로가 실패했을 때 나타나는 왜곡되거나 사유화된 인정 회복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상처 입은 주체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상처가 중요했으며 자신이 여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확인이다. 신경과학 연구 역시 상처가 부당하고 의도적인 것으로 인식될 때 뇌에서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슈아 그린과 동료들의 도덕 딜레마 연구에 따르면 의도적 해악을 포함한 상황은 단순한 위협 반응과 관련된 영역이 아니라 가치평가와 사회적 인지와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한다. 이는 도덕적 상처가 위험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와 책임의 문제로 인식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즉각적 안전이 확보된 이후에도 비난 처벌, 복수와 같은 욕망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물론 모든 상처가 복수로 향하는 도덕 감정을 낳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해악은 되갚음 없이 애도되거나 용서되거나 흡수된다. 복수를 낳는 상처를 구별하는 것은 그 강도만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삶 속에서 차지하는 서사적 위치이다. 상처가 인정되고 설명되며
정의의 이야기 속에 통합될 때 복수의 정서는 시간이 지나며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부정되거나 축소되거나 보이지 않게 처리된 상처는 도덕적 중요성이 증폭된다. 반추에 관한 심리학 연구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해악이 더 자주 반복적으로 떠올려지고 보상이나 되돌림의 상상과 결합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덕 감정은 종결이 차단된 곳에서 성장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이러한 역동을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이나 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사회에서 집단적 상처는 인정이 부분적이거나 논쟁적일 때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도덕 감정을 낳았다. 알레이다, 아스만과 같은 기억 연구자들은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폭력이 직접적인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라진 이후에도 원한과 도덕적 붕괴를 계속 생성한다고 지적해왔다. 이 경우 복수는 더 이상 직접적 보복의 형태를 취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을 지탱하는 감정 구조는 정치적 담론과 정체성 형성 속에서 살아남는다. 상처로부터 도덕 감정이 탄생하는 이 순간은 결정적인 문턱을 이룬다. 그것은 해악이 의미를 요구하는 지점이며 침묵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되는 순간이다. 복수는 인간이 잔혹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도덕적 세계가 이해 가능하게 유지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초기 에너지를 얻는다. 상처란 고통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잘못이 다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지는 경험이다. 도덕 감정은 이 파열에 항의하며 상처가 어떤 정의의 틀 속에 놓이기를 요구한다. 그 틀이 상상적이든 불완전하든 간의 말이다. 이 기원을 이해할 때 우리는 복수를 예외적인 병리로 보지 않고 인정 실패가 동반된 도덕적 삶의 예측 가능한 반응으로 볼 수 있다. 복수는 증오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것은 상처가 응답되지 않으면 도덕 세계가 붕괴된 채로 남을 것이라는 감각에서 출발한다. 상처는 처음 발생한 순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반드시 새로운 해악을 통해서가 아니라 주의 기억 해석의 구조를 통해 현재 속에서 반복된다. 이 반복은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의미가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다. 상처는 충분히 해석되고 인정되며 응답되지 않았을 때 반복되며 바로 이 반복이 복수가 상상 가능해지는 정서적 조건을 지속시킨다. 따라서 망각의 거부는 과거에 대한 비이성적 집착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도덕적 요구의 지속성에 대한 반응이다. 철학적 전통에서 반복은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키르케고르는 반복을 이미 경험된 것으로의 회귀이면서 동시에 전진하는 운동으로 설명했다. 이 통찰을 상처에 적용하면 과거는 그대로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조건 속에서 다시 나타나 인정받을 것인지를 묻는다. 각 반복은 도덕 세계에 대한 새로운 시험이다. 환경이 인정을 제공하지 못할 때 상처는 더욱 강한 집요함으로 반복된다. 복수는 과거가 기억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응답 없이 기억되기 때문에 등장한다.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 개념은 이 역동을 이해하는 초기의 심리학적 틀을 제공한다. 프로이트는 압도적인 경험을 겪은 개인이 그 경험의 요소를 사고 행동 환상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하는 현상을 관찰했다. 이러한 반복은 쾌락이 아니라 한때 수동적으로 견뎌야 했던 상황을 지배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에서 비롯된다. 도덕적 상처의 맥락에서 복수 환상은 원래의 권력 비대칭을 전복하려는 반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주체는 고통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의미를 변형하기 위해 가해자의 자리를 상상한다. 현대 트라우마 이론은 반복이 서사적 통합의 붕괴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 설명을 확장한다. 주디스 허먼은 트라우마가 사건을 일관된 시간적 틀 속에 배치하는 능력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과거는 마치 아직 진행 중인 것처럼 현재 속으로 침입한다. 이러한 조건에서 망각은 선택 가능한 행위가 아니다. 망각의 거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 구조 자체가 강제하는 결과이다. 복수는 이때 상처의 확정적인 결말을 제공함으로써 시간 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거의 유일한 행위로 떠오른다. 상처의 반복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도 지속된다. 어빙 고프먼의 낙인과 체면에 대한 분석은 굴욕이 일상적
만남 속에서 어떻게 반복적으로 재활성화되는지를 보여준다. 인정되지 않은 모욕이나 침해는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이후의 모든 상호작용은 최초의 열등화를 재확인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사회적 환경이 초기 상처가 부가한 지위 하락을 계속 확인할 때 상처는 반복된다. 이 의미에서 복수는 특정 가해자뿐 아니라 상처를 재생산하는 사회 질서를 향한다. 차별과 미시적 공격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는 반복이 구조적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보여준다. 데럴드 윙수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사소한 침해는 단일 사건으로 환원될 수 없는 지속적 상처 감각을 형성한다. 이 경우 망각은 불가능해진다. 떠나보낼 수 있는 분명한 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수는 노골적 폭력보다는 만성적 분노 철수 상징적 저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반응들은 계속 갱신되는 상처에 맞선 지속적 투쟁을 반영한다. 따라서 망각의 거부는 인지적 실패가 아니라 도덕적 입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망각은 상처가 지니고 있던 도덕적 요구가 충족되었거나 무의미해졌음을 전제한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망각은 자기 배신이 된다. 아비샤이 마갈릭과 같은 철학자들은 굴욕이나 인간, 존엄의 부정을 포함하는 특정한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성급한 망각은 그 부정의를 결과 없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그에 가담하는 행위가 된다. 복수는 상처가 인정 없이 사라지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도덕적 개연성을 획득한다. 그러나 망각의 거부는 비용을 동반한다. 반복은 기억이 변형 가능성을 잃을 때 집착으로 굳어질 수 있다. 니체는 과도한 기억이 현재를 과거에 묶어 행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처가 재해석의 가능성 없이 반복될 때 주체는 니체가 말한 원한의 상태에 갇히게 되며 도덕 판단은 반응적 부정으로 축소된다. 이 지점에서 복수는 해결을 향하지 않고 불만의 무한한 재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자기 목적화의 위험을 안게 된다. 윤리적 기억과 파괴적 반복 사이의 긴장은 복수의 정서적 경제에서 핵심적이다. 반복은 상처의 도덕적 중대성을 보존하며 그 지워짐에 저항한다. 동시에 반복은 정체성을 피해성에 고착시켜 용서나 정의를 자아의 일관성에 대한 위협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 이 긴장은 복수가 왜 동시에 필요하면서도 부식적인 감정으로 경험되는지를 설명한다. 복수는 반복을 끝내겠다는 약속을 제시하지만 종종 자신이 벗어나려 했던 역동을 재생산한다. 역사적 사례들은 반복된 상처가 집단의 삶을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보여준다. 시족 사회의 복수순환이나 장기적 민족 갈등은 즉각적인 도발보다 복수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에 의해 유지된다. 각 세대는 과거를 역사로서가 아니라 미완의 의무로 물려받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망각은 배신으로 규정되고 반복은 충실성으로 규정된다. 복수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중심으로 정체성을 결속시키는 기억 전달의 장치가 된다. 법적, 정치적 제도는 종종 반복을 차단하기 위해 대안적 인정의 형태를 제공하려 한다. 진실위원회 배상, 공식, 사과는 반복을 보복을 요구하지 않는 기억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이다. 그 성공 여부는 기억의 제거가 아니라 재조직에 달려 있다. 인정이 진정하고 충분하다고 인식될 때 반복은 강박적 성격을 잇는다. 그것이 상징적이거나 회피적인 것으로 인식될 때 반복은 오히려 강화된다. 망각의 거부가 응답되지 않는 한 복수는 계속 상상 가능하게 남는다. 상처의 반복과 망각의 거부는 복수가 고통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의미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드러낸다. 주체가 잊지 않으려는 이유는 망각이 상처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반복은 질문을 열어둔 채 무엇인가가 아직 말해지거나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복수는 이미 일어난 것의 의미를 변형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하나의 가능한 응답으로 자신을 제시한다. 이 분석은 복수가 도덕적 법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왜 지속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한다. 기억 상호작용, 사회 구조를 통해 상처가 반복되는 한 망각은 처방될 수 없다.